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돈, 우리 전부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간병인들까지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가 모아둔 돈 단 2달 만에 다 잃었어. 2천만 원 남편의 치료비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남은 건 텅 빈 통장뿐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안전한 투자라는 말에 혹했던 적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몇 주 전부터 시작됐어요. 저희 부부는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뇨 합병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다녔고 저는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지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았죠. 그런데 남편의 병원비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치료들이 늘어나면서 매달 지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 정도 돈으로 남편 치료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박희정이라는 분을 만난 게 운명의 시작이었어요. 남편과 비슷한 나이의 환자를 돌보는 분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병실에서 마주치는 인사치레 정도였습니다. 어머, 또 뵙네요. 치료비 참 만만치 않죠? 박희정은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몇 번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처지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둘 다 남편의 치료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좋은 투자처를 알게 됐어요.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괜찮더라고요. 박희정의 말에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은행 적금 외에는 투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게 제 원칙이었어요. 투자는 저와 안 맞는 것 같아요. 원금도 잃을 수 있다잖아요. 하지만 박희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안전해요. 원금 보장에 월 수익률도 괜찮고요. 제가 이미 몇 달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손해본 적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생 지켜온 원칙이 남편의 치료비 걱정 앞에서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희정은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지난달에 받은 수익이에요. 화면에는 제가 한 달 적금으로 모으는 돈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게 정말 한 달에 나오는 수익이에요? 네, 맞아요.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박희정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혼자 계산해 봤어요. 만약 그 정도 수익이 정말 나온다면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을 텐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평생 안전만 추구했던 제가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희정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 투자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박희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담당 상담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임재훈이라는 분인데 정말 친절하고 실력도 좋아요. 다음 날 임재훈이라는 상담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신뢰할 만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소액부터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300만 원 정도로 시작해 보시겠어요? 300만 원 큰 돈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는 아니었어요. 임재훈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해외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위험도가 낮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드리죠. 그의 설명을 듣다 보니 정말 안전한 투자처럼 느껴졌어요.
더구나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마지막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 앱을 다운받고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도 간단했어요. 화면 구성도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300만 원을 송금한 후 며칠을 기다렸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앱에 수익금이 표시되기 시작한 거예요. 첫 주에는 10만 원, 둘째 주에는 15만 원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정말 돈이 늘어나고 있어요. 남편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앱 화면을 보고는 신기해했어요. 이런 게 요즘 투자구나. 기술이 참 좋아졌네. 한 달 후 임재훈에게 전화해서 10만 원을 인출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혹시 정말 돈이 나올까 싶어서요. 네,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다음날 제 계좌에 10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믿을 수 있겠어요. 실제로 돈을 받았으니까요. 그 후부터는 앱을 확인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됐어요. 매일 조금씩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치 작은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임재훈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익이 좋으시죠? 투자금을 조금 더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좋은 상품이 나와서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미 실제 수익을 본 터라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더 투자하면 될까요? 1,000만 원 정도 하시면 월 수익이 훨씬 커집니다.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아쉬우실 거예요. 1,000만 원 제게는 큰 금액이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했어요. 남편과 상의한 후 추가로 700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앱 화면의 숫자는 더욱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몇만 원씩 수익이 표시됐습니다. 이런 기분을 처음 느껴봤어요. 마치 제가 투자 천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임재훈이 사무실로 와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더 자세한 상품 설명을 해주고 싶다면서요. 직접 오셔서 보시면 더 안심이 되실 겁니다. 사무실은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고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입구부터 고급스러웠습니다. 유리문에 새겨진 회사 이름도 그럴듯했고요. 어서 오세요. 임재훈이 정장을 차려입고 저를 맞아줬어요. 사무실 내부는 정말 전문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에는 주식 차트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상장이 걸려 있었어요. 저희가 받은 상들이에요. 투자 전문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제대로 된 회사 같았어요. 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임재훈은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고객님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지금까지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추세라면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모니터에 표시된 제 계좌 현황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투자한 돈이 벌써 20%나 늘어나 있었거든요. 혹시 조금 더 투자할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입니다. 특별한 상품이 나왔거든요. 임재훈의 제안에 귀가 솔깃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더 투자해도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1,000만 원 더 하시면 VIP 고객이 되셔서 더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상의했어요. 남편도 지금까지의 수익을 보고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믿어볼 만하지 않나? 치료비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투자했어요. 총 투자 금액이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죠. 며칠 후 임재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지금 정말 좋은 기회가 있는데 혹시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대출이라는 말에 순간 움찔했어요. 대출까지는 좀.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아쉬우실 것 같아서요. VIP 고객님들은 대부분 이런 기회에 과감하게 투자하시거든요.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직은 대출까지는 부담스러웠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이런 좋은 상품은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늦으면 놓칠 수도 있어요. 앱을 확인할 때마다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어느새 제 계좌에는 2,500만 원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투자 원금보다 500만 원이나 늘어난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제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박희정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걸 알려주셨어요. 덕분에 치료비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분도 있었어요. 너무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실제 인출도 성공했고 전문적인 회사에서 관리해 주니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앱을 켜려는데 이상했어요. 계속 로딩만 되고 화면이 뜨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나? 와이파이도 확인해보고 다른 앱들도 해봤는데 모두 정상이었어요. 유독 투자 앱만 접속이 안 됐습니다. 임재훈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빨리 부정하고 싶었어요. 임시 서버 점검인가? 아니면 시스템 오류겠지.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앱은 여전히 접속이 안 됐고 임재훈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날 저는 직접 사무실로 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층에 도착했는데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유리문에 붙어 있던 회사 로고도 모두 떼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 회사요? 며칠 전에 야반도주했어요. 하루아침에 짐을 다 빼고 사라졌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사기구나, 완전히 당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어요. 2천만 원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앉아봐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투자한 돈 사기였어요. 모든 게 가짜였어. 남편은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이 다 날아간 거야? 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돈 우리 전부잖아.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회사는 사라졌고 임재훈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기는 돈을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의 말에 절망감이 더욱 커졌어요. 피해자 모임에도 참석해봤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전세 자금까지 투자했어요. 이제 집도 없어졌어. 제 경우는 대출까지 받아서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처음엔 소액 투자, 그 다음엔 소액 인출 성공, 그리고 점점 더 큰 투자로 이어졌던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평생 안전하게 살았는데. 자책과 후회가 끝없이 몰려왔어요. 남편의 치료비는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치료는 계속되어야 했고 생활도 해나가야 했거든요. 먼저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혹시 노인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을까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기초생활수급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제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와도 상담했어요. 환자분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었어요. 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생활비도 대폭 줄였어요. 꼭 필요한 것들만 사고 외식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아껴야 했거든요. 피해자 모임에도 계속 참석했어요. 처음엔 서로 한탄만 했지만 점점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당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그래야 피해자가 줄어들 거야.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서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소액으로 시작해서 실제 인출도 성공시켜주는 건 모두 덫이에요.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들을 올렸어요. 댓글로 감사하다는 말들이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위안이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힘들었지? 나 때문에 이런 일까지 생겼는데. 무슨 소리예요? 제가 욕심을 부린 거죠. 아니야, 나 때문에 치료비 걱정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미안해.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됐어요. 돈은 잃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있었습니다. 작은 일상들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만큼 여유롭지는 않지만 소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분 중에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라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놓친 신호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좋은 수익률, 원금 보장, 초반 소액 인출 성공 모든 게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는데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못 봤던 거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빌린 돈이나 꼭 필요한 돈으로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원금 보장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건 모두 거짓말입니다. 처음에 소액 인출을 성공시켜주는 건 더 큰 돈을 끌어내기 위한 덫이에요.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고 의심스러우면 전문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저는 욕심을 부리다가 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면서요. 때로는 멈추는 용기가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보실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